20기 GS 칼텍스가 들어오기 전 16강전. 이태현 5단과 이세돌 9단이 만났습니다. 이세돌 9단이 마지막 초읽기에 먼저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면은 초반부터 해서 시종일관 이세돌 9단 쪽이 조금 우위에 서 있는 국면이었는데 네. 이 하변 접전부터 이태현 선수가 뭔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됐어요. 여기를 밀어갔을 때 흙이 는다면 이쪽까지 살리려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러자 이세돌 9단이 하나 끊는 수를 희생타로 해서 아까보다는 한 발 더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기 위해 호구 자리를 두기 위해 끊는 수가 나왔고요. 지금은 백이 연결하기에는 조금 얇아서 일단 백도 여기에 호구는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전도 거기 두네요. 그럼 이제 흑도 백 석점을 잡는 건가요? 일단 이곳을 두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만약 형세가 정말 괜찮다고 본다면 네. 여기를 안 둘 이유도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전에 흑이 여기를 둘지 뭐 여기를 먼저 찌를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바둑이 불리하다면 일단 흑은 여기를 늘고 버틸 겁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석점을 잡아둡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바둑을 좀 좋다고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이태현 선수의 밀어간 수가 양쪽을 보강하는 데 성공을 한 것 같거든요. 일단 집으로도 득을 보고 중앙에서 피해를 받는 것도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의 접전은 백이 아주 처리가 잘 됐습니다. 하변 진행으로 인해서 아까 반면으로 12집 차이였었거든요. 그 차이가 조금은 좁혀졌겠어요? 네. 일단 아까 계산을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쪽에 있는 3점이 살려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만 본다면 한 덤 정도는 득을 받습니다. 네. 물론 그때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이 중앙 쪽은 확실히 좀 엷어진 느낌은 있지만 이 엷다는 것은 상대가 뭔가 수를 내지 못하면은 그것이 집은 아니거든요. 일단 집으로는 이태현 선수가 조금씩 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 수는 원래 부분적으로 집만 본다 하면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태현 선수가 지금 흑에게 여기까지 둘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두면 여차하면 잡으러 가서 이 연결고리에는 분명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칸이. 원래는 연결이 어렵지 않았죠. 뭐 이런 곳이 선수고 밀면 쉽게 연결이었는데 과연 백돌이 있을 때에도 연결이 되는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자, 이세돌 9단은 중앙을 먼저 밀었고요. 네, 지금 이세돌 9단이 응수를 저렇게 하는 것도 이제 연결을 위해서 두텁게 두는 것이고요. 네, 아직까지도 흐름으로 봐서는 흑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집으로 맹추격을 했기 때문에 이 중앙 접전이 처음 시작될 때 백의 위기 상황보다는 많이 풀렸습니다. 확실히 최근 바둑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 2000년대 초반의 바둑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런 점은 좀 두드러지죠. 네. 입구자로 받은 것과 비슷한 형태로 받아진 것 같거든요. 즉 그 사이에 이태현 선수는
이 중앙 쪽에 백의 근거를 차려서 뭔가 안정을 꾀했고요. 지금 백이 어느 쪽을 갈지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이쪽 부분의 뒷맛도 나쁘기 때문에 3-3을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가 난다면 백은 빨리 이쪽 부분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인데 또 수가 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곳을 두고 싶고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공격하는 건가요? 저 수는 이제 공격을 통해서 집으로 득을 보려는 수죠. 흑이 이쪽은 공배로 연결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또 이 수는 집으로 꽤 큰 자리이다 보니까 이 교환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우변에 미뤄져 있는 교환으로 인해서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군요. 대신에 그 교환이 집으로는 득일지 몰라도 흑이 이쪽에 손이 돌아오면서 약간 이 부분의 뒷맛은 나빠졌습니다. 방금 전에 백의 교환은 이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 꼭 득인지는 의문입니다. 셋, 넷, 찝는 교환을 해둔다면 아까와 같이 찝히는 맛은 없지 않나요? 여기요. 네. 근데 여기를 교환하는 순간 또 단수 칠 때 이어야죠. 이런 형태라면 다음에 자충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이 또한 백이 괴롭습니다. 네. 네, 이태현 선수의 선택은 이제 흑돌이 이쪽에 오더라도 확실하게 좀 자충을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연결을 위해 한 번 더 손질이 필요한 건가요? 네, 지금은 손질이 여덟, 필요합니다. 아홉. 이곳을 두고 백이 늘었을 때 네. 이때 흑이 어떻게 받을지가 좀 어렵네요. 여기를 두면 치중 가는 수는 생기지만 당장에 이 찝는 수 한 방이 아프고요. 아마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태현 선수가 이런 진행을 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바둑이 확실히 그전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흑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백이 여기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여기대로 다 잡히고 선수는 흑이 쥐는 형태를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백의 정말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 이 한 칸을 띄어서 나와 끊게 만들고 네. 정말 희한하게 버티는 네. 지금 이 진행으로 인해서 여기도 살리고 여기도 지키고 선수도 잡았습니다. 다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집으로 득을 봄으로써 네. 확정가로만 보면은 백도 해볼 만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저기 백이 신경 쓸 곳이 많아요. 과연 백이 여기를 손을 뺐을 때 아무런 단점이 없는가 뭐 그런 것도 좀 봐야겠고 좌악의 뒷맛 그리고 흑이 여기를 이었을 때 당장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끝내기를 갈 수 있는지 꽤나 열죠 이쪽도. 일곱, 여덟, 아홉. 한 점을 얼른 잡네요. 지금 끄는 수가 가장 버티는 수입니다. 여기에 뒷맛과 여기에 뒷맛은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죠. 네. 집만 보면 역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우선 여기서 많이 득보고 선수를 잡아서 다 선수로 활용한 다음에 또 여기까지 끊었으니까 네. 집은 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집에 5까지 6. 마지막 30초. 하나. 네, 둘, 이곳이 셋, 32집이 났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만약 별다른 뒷맛이 없다면 백이 5집 정도 납니다. 5집밖에 안 봐주나요? 뭔가 이런 쪽 치중에 뒷맛이 있고 여기도 앞서 설명드린 이 수는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쪽은 5집 정도로 보고요. 네. 37에 좌한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지금 순회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맞고 여기를 밀고 이런 정도의 처리입니다. 그런데 뒤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5점이 네. 하나. 백이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일까요? 셋. 네, 대략 이런 식으로 보면 네, 다 해서 한 22집 정도 납니다. 네.
그럼 합이 59집이네요. 흙집은 이곳이 한 11집 나고요. 12. 이쪽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흙이 선수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흙이 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 합쳐서 한 28집이 나고요. 네. 일곱, 이곳이 한 38집 정도? 그 정도 나네요. 네. 66집인데요. 네. 그러면은 66대 59. 7집 차인가요? 집으로는 미세하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 개가로만 본다면 흙이 여기를 두고 백선의 개가이기 때문에 백이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형태상은 흙이 두터운 곳이 많고 백이 얇은 곳이 많지만 그래도 선우수가 꽤 중요하죠. 이거는 마지막 확실히 이 30초. 하중앙 쪽 하나, 접전에서 백이 많이 따라잡았네요. 셋, 이태현 선수가 바둑을 원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일곱, 여덟. 네, 이태현 선수 대단합니다. 이 안 좋았던 흐름에서 이 바둑을 기어코 미세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또 이세돌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받아주기만 했을까요? 글쎄요, 이러고 흙이 이기기만 하면 이보다 더 잘 둔 명국은 없죠. 네. 30초. 저도 하나,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 부분이 조금 미심쩍긴 한데 넷, 다섯, 그래도 여섯, 이태현 선수의 처리가 일곱, 좋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네요. 중앙을 조금 더 의식한 한 수네요. 네, 지금 이쪽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에 막았을 때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자, 바둑은 미세해졌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이세돌 선수가 이런 곳을 두는 것이 네. 확실히 지금의 형세를 좀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흙이 바둑이 유리하다면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자리보다는 그냥 여기를 빠지고 젖혀 있고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가장 속 편하죠. 그런데 지금은 한 집이라도 득보기 위해 흙도 뭔가를 해야 하는 국면이라서 이세돌 선수가 이런 쪽부터 뭔가 건드려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흙이 두는 순간 네. 이쪽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면 30초. 하나, 여기도 둘, 끊어지는 것이 있고 셋, 여기도 들여다봐서 넷, 끊어지는 게 있다면 다섯, 뭔가 흙이 여섯, 이쪽을 먼저 찔러 들어갔을 때 약간 백이 얇아 보이는 아홉.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타이밍 뭔가 글쎄요, 백의 입장에서 쎄한 느낌이 듭니다. 상변을 받아줘야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백이 여기를 둘 때 방금 흙이 여기를 두었거든요. 네. 과연 이수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선수 교환일지 아니면 이 4점을 받지 않고 4점이 잡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손을 빼서 3-3을 노릴지. 분명 3-3도 뒷맛이 나빠요. 둘, 셋, 넷, 다섯, 상변 한 점을 잡아냈는데도 3-3이 다시 맛이 또 생길 수가 있군요. 이제 흑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약간 뒷맛이 나쁘죠. 이제 대표적인 변화를 보여드리면 여기를 두고 밀었을 때 이때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손은 여기를 붙이는 자리. 붙이는 네. 거죠. 일단 뭔가를 하긴 합니다. 이세돌 구단. 그냥 3-3을 들어갔어도 흙이 쉽게 잡히는 도울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확실히 좀 뒷맛이 나쁩니다. 네. 백이 여기서 이쪽으로 는다면 수는 나지 않지만 이 형태 자체가 이미 많이 당했죠. 너무 많이 당했죠. 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막았어요. 막아서 버티네요.
섬을 들어간다면 눈동자는 좌상을 응시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수가 납니다. 여기를 두어서 넣을 때 여기를 끊어가면 백은 이수뿐이거든요. 그때 뭐 흙이 이렇게 두어도 30초 일단 하나, 득을 보면서 수가 나는지를 좀 봐야겠고, 흙은 쉽게 수만을 생각한다면 네, 삼삼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이 자리를 두면 그냥 끊는 것과 사는 것이 맛보기로 쉽습니다. 그렇게 쉽게 수가 나나요? 그럼 백에 버티는 수단을 또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일단 수를 내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를 최소화시키고 백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돌이 오면서 수를 내주게 된다면 그때는 단수 치고 이쪽을 붙여서 좌변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30초 뭔가 그런 쪽으로 수익 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 빈삼각으로 두어갔습니다. 지금 이것도 수는 100% 났죠? 귀에서 살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흙이 여기가 선수이고 이 끊는 것이 선수입니다. 네. 다음에 이쪽을 돌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는 확실히 낮습니다. 일단 흙이 그냥 여기를 끊었을 때 이때가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죠? 끊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이건 자, 일이 여기서 네. 심각해졌습니다. 중앙에 그냥 이어서 둔다면 같은 진행 아닌가요? 아, 여기를요? 네. 여기를 두면 안에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흙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수순인 것이 여기를 먼저 교환시키고 끊으면 백이 뭐 이쪽을 밀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잡는다든지 여러 네. 가지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르게 두는 순간 이제는 흙이 이곳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30초 먼저 끊는 것이 좋은 하나, 수순입니다. 네. 둘, 백으로서 셋, 버텨가는 수라면 넷, 있는 방향인데요. 입구자는 안 됐을까요? 지금 여기를 입구자를 가면 네. 흙은 아예 여기를 돌파해버리고 이제 전체 수를 내려가서 이건 네. 백이 좀 큰일 날 것 같은 형태였어요. 네, 이세돌 구단이 그냥 삽니까? 쉽게 귀에서 수가 나기는 했습니다. 사는 수 말고 다른 수가 있었나요? 저는 지금 왜 여기를 하나 막아두지 않고 그냥 살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막고 늘 때 사는 게 득이었죠. 너무 당연한 자리인데 왜 이렇게 안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붙이는 수가 다 선수가 됩니다. 이 교환이 있다면 안에서 흙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차이가 큰데요. 물론 이렇게 실전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에도 귀에서 수를 낸 이세돌 구단이 이미 만족이긴 합니다만 그 수순의 정교함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너무도 쉽게 그래도 귀에서 수를 만들어냈어요. 네, 좀 큰 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종일관 불리하던 이태현 5단이 이제는 뭔가 미세하거나 혹은 역전 분위기다고 느끼는 순간 딱 그때 이세돌 구단이 빈틈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30초 돌이켜보면 하나, 흙이 둘, 여기를 셋, 두었을 때 넷, 백이 여기를 둘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 수가 거의 실수군요. 헛수가 되었고 그 당시에 여기를 그냥 젖혀서 귀를 받았다면 집으로는 백이 좀 앞섰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지금은 뭐 변화가 크게 생겼습니다. 네. 귀의 대가로 중앙 넉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쪽 부근에서 백의 집이 깨진 것이 그 전에 이제 개가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원래 흙이 내려서고 젖혀 있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이쪽 12, 13, 여기까지 백집을 15집으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집으로만 본다면 거의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백이 여기를 젖혀 있고 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머리에 살짝 가려져 있는데요.
여기까지 15집이었는데 방금 전은 백이 한 집이고요. 그렇다면 14집이 깨졌고 귀에 4집, 18집. 18집에 여기 한 집 정도? 한 17집은 흙이 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를 잡은 것이 17집은 안 되겠죠? 집만 본다면 여기는 10집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에 이태원 5단이 좀 손해를 봤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중앙의 자리가 치받는 자리가 절대 선수라고 봤는데 흙이 순식간에 찔러 들어왔거든요. 네. 이태원 선수가 중앙을 이제 이곳을 치받았을 때만 해도 당연히 선수라고 봤겠죠. 그런데 이세돌 선수와 제가 많은 대국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항상 이세돌 선수와 대국을 할 때에는 이 확신을 갖고 선수다 아니면 시간 연장책이다 이랬을 때 잘 찔러 들어옵니다. 네. 네, 지금 다시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칠 테고요. 사실 지금 보통은 원래 흙이 여기를 따내야지만 지금 상황은 여기를 잇고 따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는 수가 달라져도 한 수 가치가 있어 보여요. 여기가 자충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백이 함부로 여기를 이을 수도 없죠. 네, 우선 백집을 세어보면 그냥 그쪽으로 갑니까? 네, 이세돌 구단 그냥 여기를 두고 이런 곳과 이런 곳을 맛보기로 봅니다. 백집은 3집 넷, 따는 교환도 안 해놓는군요. 이곳이 15집이고요. 24집, 25, 26, 27, 32집. 32집에 이쪽이 조금 애매합니다. 네. 대략 100집을 한 2집 봐주겠습니다. 34집, 36, 38, 40, 52, 54. 지금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잇고 따낸다면 100집은 54집 정도 납니다. 아까보다 12집이 줄었네요. 오늘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한다면 이제 100이 여기를 따내게 되겠고요. 여기를 100이 따낸다면 100이 한 64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64가 조금 두텁네요. 네. 흙집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변을 따냈으니 100집은 64집을 봐주겠습니다. 흙집은 지금 74나 75 정도 확정가는 그렇게 나요. 10집 정도 네. 그 언저리네요. 집으로는 10집 정도 차이 납니다. 10집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제 100이 만약 추격할 여지가 있다면 제가 이쪽에 집을 그냥 이렇게 세고 나서 100집을 5집에 7집으로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선인데 100이 과연 선수를 쥐고 이쪽에서 뭔가를 할 수 없다면 집은 부족합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의 마지막 수가 중앙 2점을 이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수로요? 100이 변을 지킨다면 네, 100이 지금 변을 뭔가 지킬 수는 있는데 어떻게 네. 지켜야 할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이쪽 부분이 좀 뒷맛이 나쁘다는 것이 100으로선 신경이 쓰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끝내기를 했을 때 또 반대쪽에서 흙도 기분 좋은 끝내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네. 제 판단으로는 바둑을 미세하게 만들었던 이태현 선수가 약간은 부주의한 선수라고 생각했던 이 치받는 수로 인해 좌상기에서 크게 수를 내주고 분명 집으로 손해를 봤죠. 거기서 다시 흑이 우세를 움켜쥐었습니다. 한 수의 방심으로 차이는 다시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치중이 있나요? 네, 그 수도 선수를 쥐기 위해서는 그 수가 더 좋네요. 이으면 이제 아까처럼 젖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여서 자체로 수가 나고요. 네. 차단을 해야겠죠? 차단하면 끊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젖혀 있는 것도 안 당하고 선수도 흑이 줍니다. 지금 치중이 좀 더 정확하네요. 네. 찔러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세돌 구단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20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16강전 이태현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태현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16강전 정말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막판에 이세돌 선수가 상대가 선수 혹은 시간 연장책이라고 두었던 중앙 쪽에서 받지 않고 반발하면서 네. 좌상기로 수를 낸 것이 이 바둑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세한 바둑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이세돌 구단이 가져갔던 적이 많지만 이 하중앙 쪽에서 이태현 선수의 눈부신 추격으로 네. 바둑이 미세해졌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이태현 선수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의 불리함을 자초했습니다. 앞으로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는 절대 선수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사들과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대국하는 기사들이 시간 연장책이라고 두었는데 그 수가 패착이 됐던 경우도 많아요. 네. 네, 지금 중앙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지금 손길은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 반대쪽을 젖히는 것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끊는 수가 안 되나요? 끊으면 이쪽으로 단수 치고 끊어서 이건 수가 났습니다. 네, 돌려치기를 당하네요. 네, 이건 큰 수가 나고요. 백도 최선이라면 네, 일단 두지 않습니다. 이쪽을 끼워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뒤로 있고 이렇게 돼도 약간 득일까요? 큰 득은 아닙니다. 네. 실전에서는 두어가질 않았습니다. 자, 좌상을 그냥 젖혀 있는 끝내기를 했고요. 네. 글쎄요, 이제 반상에서 어디가 큰 끝내기가 될까요? 네, 이제 큰 끝내기는 거의 끝이 났죠. 네. 지금 뭐 서로 그렇게까지 두고 싶은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 좀 계산하기에 애매한 집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중앙 쪽도 흑이 과연 수를 내려가는 게 득인지 아니면 그냥 찌르고 치받는 게 득인지 이런 계산이 조금은 어렵고요. 네. 또 이쪽도 흑이 이었을 때에는 뭐 여차하면 여기까지 당해서 백이 5집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확 집이 줄어들 여지도 있고. 네. 그런데 뭐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저의 그 느낌과 모든 것을 포함해 보았을 때 이 바둑은 흑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마지막 30초. 이태현 선수가 좀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자리, 버티는 그런 자리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지금 거의 바둑이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네. 또 그런 면이 이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바둑판을 좀 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흑이 이쪽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득인지를 우선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중앙 쪽을 밀고 나오는 것이 큰지 네. 아니면 뭐 여기를 잇는 것이 큰지 그 판단 이외에는 크게 어려운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분이 네. 선택했습니다. 저 있는 수에 대해서 백이 그냥 손 빼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가 되어서 이제 젖히면 끝내기 당하는 정도. 이 단수가 선수이고요. 네. 네, 일단 여기는 당했고요. 이쪽이 조금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끊어가는 것은 없네요. 여기를 두면 빈삼각으로 마지막 30초. 흙이 자충이고 네. 둘, 셋, 뭐 이쪽을 이렇게 끊어가도 다섯, 여섯, 수는 나진 않습니다. 연결은 가능합니다. 또 실전처럼 단수를 하나 쳐둔다면 좀 더 확실한 의미가 있고요. 이제는 손을 빼서 이쪽을 틀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막거나 아니면 이쪽을 끊어서 처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우변에서 끝내기가 좀 달라졌고요. 곳곳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볼까요? 네. 이태현 선수는 좌중앙을 막아뒀네요. 흙집이 6, 8, 10, 12, 14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30집입니다. 네. 36, 37, 40, 45, 55 흙집이 한 68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아까 74집으로 계산을 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일단 글쎄요. 이쪽에서 이 교환이 흙이 집으로만 본다 하면 2집 정도 줄긴 했는데요. 지금 제가 어디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보죠. 그래도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당했다고 봤을 때가 딱 이곳 세 집이 30집이니까 네. 약간은 두텁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네, 흙이 68이 두텁고요. 네. 백은 넷, 다섯, 여섯. 전에 계산을 했을 때는 64집이었는데 100의 집은 어떨까요? 네, 이곳과 지금 머리로 가려져 있는 이곳이 합쳐서 19집이 납니다. 네. 19집에 이곳이 8집이죠. 일단 27집. 마지막 30초. 하나, 둘, 27에 이쪽이 조금 애매한데요.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백이 원하는 대로 집이 낮다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백이 최대한으로 나면 여기까지 집으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27에 그렇다면 28, 29, 30, 31, 32, 40, 48, 50, 52, 54, 55. 백이 가장 집이 잘 나면 한 60집 정도 나겠습니다. 그럼 8집 차이밖에 나질 않네요. 그런데 그 전에 산 것과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느낌은 아닌데요. 네. 우선 흑선이고요. 네. 그리고 흙이 여기를 이제 최악으로 당했다고 봤을 때 지분만 본다면 8집이니까 바둑은 흙이 괜찮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단수 친수는 사실 끝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아까운 교환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지금은 아낌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기 상황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흙이 이곳에 돌이 없고 흙이 호구 쳐서 끝내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내려서서 끝내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득입니다.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끝내기를 하기보다는 아예 이쪽을 뭐 젖힌다거나 혹은 이쪽 호구 쳐서 끝내기 하는 것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이런 끝내기가 진행이 되기 전에 우중앙 쪽에 둘까 말까 좀 손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네, 결국에 두지를 않는군요. 네,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젖히는 쪽으로 손이 갔는데 이수가 가능하네요. 만약 이때 백이 여기를 끊는다면 네. 흙이 나갑니다. 백이 이 한 점을 끊기 위해서 뭐 이곳은 선수 교환이 된다고 치고요. 네. 한 번 더 단수를 치고 끊으면 끊어지긴 끊어지죠. 그런데 이때는 여기를 단수 치고 교환하고 이으면 백이 네. 다 잡혔습니다. 전체가 살아있지 못한 형태군요. 그런데 또 손이 네. 이쪽으로 가다가 또 여길 뒀어요. 네. 뭐 정리하는 부분에서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수로 인해서 반면 10집 언저리에서 흙의 승리는 굳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좌상에서 셋, 순식간에 일격을 맞고 난 이후에 여섯, 사실 해볼 만한 자리가 더 있었어야 할 텐데 그 전에 좀 어려웠던 난전들이 있어서요. 네. 바둑이 다 정리가 된 형태였거든요.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죠. 이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사실 이수는 당장 선수 교환을 꼭 해야 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당시에 이곳을 착점할 때 좀 초에 쫓기면서 착점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이수로 만약에 뭐 이곳을 젖힌다거나 늘어서 확실하게 귀를 박아두고 나서 이제 버티는 진행으로 갔다면 훨씬 바둑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지금 아마 두 대국자도 형세를 어느 정도 읽고 있을 텐데요. 여섯, 일곱, 여덟. 사실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발휘하는 이태현 선수가 이 막판에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흔히 이태현 선수 하면 안일함보다는 뭐 집중력, 끈기, 지독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회자가 되는 선수인데 네.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를 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변에서의 진행부터 사실 우세를 흙이 일찌감치 거머쥐었었거든요. 네. 근데 순식간에 상대에게 따라잡혔다고 한다면 충분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세돌 선수가 그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또 이 좌상계에서 수를 낸 것은 네. 역시 이세돌 선수이고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약점이 어디가 있나 찾아봤고요. 이 부분 이제 처리가 될 때만 해도 마지막 30초. 저는 이 바둑은 백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봤던 형세였는데 넷, 백이 갑자기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상대를 나와 끊게 하더니 네. 여덟. 후루룩 진행이 되었는데 선수도 잡고 양쪽을 지키고 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쪽은 저도
이 바둑이 끝이 나면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태현 선수인데 정말 아쉬움이 남는 한 판이 되겠네요. 네. 방금 백이 우변을 끊는 교환을 시킨 건가요? 지금 끊어간 거죠. 네, 여기를 끊어서 이 수는 손해는 아닙니다. 어차피 흑이 끝내기로만 보면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닌데 이세돌 선수가 좀 확실하게 결정을 짓기 위해서 결정이라면 이 자리입니다. 이곳을 빨리 교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타이밍에 먼저 좌측을 두어 가는 것이고요. 확실히 이 이세돌 선수는 상대가 시간 연장책을 썼을 때 뭔가 반발을 하는 그런 피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시간 연장책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렇게 따내고 백이 뒤로 물러설 때 네. 여기를 넣는다면 이어야죠. 그때 여기를 잡는다면 바둑은 거의 뭐 끝내기도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 뒀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자리도 정말 연결하기 싫은 형태예요. 그렇습니다. 빈삼각이고 뭐 집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좌측 이 좌중앙 쪽에서도 이 흑의 처리가 좀 깔끔하네요. 그리고 호구도 쳤고 젖혔고 여기까지 갔으니까 충분히 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태현 선수가 만약 이제 불리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했다면 이런 자리보다는 상대가 수를 내려오더라도 뭐 집으로 좀 더 큰 자리를 갔어야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이 한국 랭킹 1, 2위 박정환, 김지석 선수가 신예 강자들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으면서 탈락한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면 이 이세돌 선수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외에 뭐 최철한 선수도 있고 박영호 선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회는 이 세 선수가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만 꼽으라면 이세돌 선수이고요. 뭐 랭킹으로 보나 그리고 뭔가 이세돌 선수는 이 인터뷰를 내뱉으면 한다면 하는 선수라서 네. 2015년부터는 뭐 세계 대회라든지 이제 국내 시합에서 활약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인터뷰 뭔가 믿음이 가죠. 그치만 올해 GS 칼텍스배라면 이 신예 강자들의 또 반전이 있는 진행들이 많았거든요. 네, 누가 우승할 수 있을지 전혀 예측이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신예 기사를 꼽으라면 이동훈 선수인데 이 이동훈 선수도 현재 8강에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성장한 신예 기사를 꼽으라면 저는 김명훈 선수를 꼽고 싶은데 네. 이 김명훈 선수가 김지석 선수를 꺾고 현재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 랭킹이 첫 진입인데 20위로 진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한은규 선수라던가 또는 뭐 안영준 선수 그리고 예전에는 뭐 배준희 선수도 그렇고요. 입단하자마자 첫 랭킹 진입이 20위 안쪽으로 진입한 선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이 조금 이제 랭킹이 떨어지면서 이제 첫 진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랭킹을 손을 보기도 했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긴 합니다만 오랜만에 이 신예 대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바로 김명훈 선수이고 이 선수는 저는 거품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선수가 최근에 이 국가대표팀
발탁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상비군에서 이 육성군에서 이 리그전을 하거나 또는 실전 혹은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선수는 이미 기력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누구인지 좀 기억하기 쉬운 게 바로 대국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이세돌 구단에게는 습관 3종 세트가 있다면 이 김명훈 선수 머리를 꼬는 네. 선수는 바로 김명훈 선수입니다. 김명훈 선수의 습관을 비하자면 이세돌 선수의 습관은 습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김명훈 선수는 대국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그런 습관을 끝까지 이어가는 선수이고요. 네. 아무튼 이번 대회 강자들이 많이 탈락하긴 했지만 이제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기사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앞으로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강자들과 강자들 틈 사이에서 이 랭킹 12 진입을 노리는 신예계 강자들 이 두 그룹의 싸움도 아주 치열할 것 같고요. 5, 6, 7, 8, 9. 그리고 중견의 힘을 보이면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목진석 구단도 오늘 이 대국의 승자와 8강전에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둑은 전체적으로 많은 바둑 팬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이세돌 구단의 그 순간순간의 범뜨김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승부처에서 확실히 이 선수가 왜 세계 탑 랭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대 작은 빈틈을 찔러 들어간 수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태현 선수의 이 하중앙 쪽의 처리 이건 뭐 대국의 승패와 상관없이 네.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었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연장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해는 없는 건가요? 손해죠. 네, 지금 저수는 실수가 나온 거죠? 네, 당연히 손해입니다. 지금 하변을 끊었는데요. 네. 잡으면 똑같지만 흙은 이렇게 따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세돌 선수는 그냥 받아두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받아두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이세돌 구단과 나이도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고 비교적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이세돌 구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개성이 확실히 있고 톡톡 튀는 기사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태현 선수. 지금 확실히 뜻이 있었네요. 여기를 끊었을 때 이태현 선수가 괜히 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림이 있었나요? 이세돌 네. 선수도 괜히 친 게 아니에요. 만약 여기를 따냈다면 이제 백의 노림은 여기를 붙여서 찝고 단수 칠 때 이때 패로 버티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팩감을 만든다는 거군요. 그때 실전 상황에서는 큰 팩감이 없다 보니까 이곳을 나가는 어마어마한 팩감 공작을 미리 해둔 거죠. 네. 역시 기사들은 한 수 한 수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변을 단수 쳐서 패싸움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해도 되고요. 그리고 졌을 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백의 팩감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좌변에 팩감이 있긴 한데 좌변은 팩감이 하나밖에 나오질 않고요. 팩감이라면 흙도 이런 곳에 단수 몇 군데 있으니까 이쪽의 단수도 팩감이 될 것 같고요. 백이 패를 걸 수는 없는 자리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네. 패를 걸어간 것은 어차피 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승부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패로 걸어가서 우변에서 만약 백이 패를 진다면 그때 받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패싸움을 하다가 백이 한 점을 따냈을 때 그 다음에 넉 점까지 따내는 수가 있으니까요. 흑도 작은 팩감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 이런 단수를 치면 백은 당연히 받질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흑이 따내는 자리가 그냥 찌르고 따낼 때 여기를 내려서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백이 손해죠. 백은 지금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국면에서 백의 팩감은 부족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백이 악수 팩감을 쓰면서 버틴다면 네.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곳도 악수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악수입니다. 흑이 여기를 뒀을 때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쪽의 패는 흑이 단수를 치는 것과 단수를 치고 패를 치는 것과 애초에 치지 않은 것이 모양이 같으니까 백도 사실은 지금 손해 팩감을 쓰고 싶은 형태는 아닙니다. 좌변을 받지를 않을 생각인가 봐요. 아, 이건 마지막까지 참 강렬한 모습을 시청자분들께 보여주네요. 이세돌보다. 그렇지만 이 좌변에서 패를 따내고 있는다면 흑도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를 따내면 네. 여기를 따내면서 또 팩감입니다. 백이 살아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바꿔치기는 모양이 비교가 안 되니까 네. 백이 받아야 되고 그 순간 앞으로 팩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만 잡히고 이 패도 백이 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고 다시 우변패를 딸 생각인가요? 흑이 받아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악수 팩감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정말 지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패를 계속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팩감을 쓴다든지. 결국 백의 다음 팩감은 방금 전의 팩감보다 더 악수 팩감인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흑은 여기서 팩감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를 단수를 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건 백이 괴롭네요. 이제 다음 팩감을 이런 곳을 30초. 하나, 둘, 네, 중앙 쪽에 셋, 대악수를 써야 합니다. 넷, 다섯, 그곳밖에 여섯, 없는 거죠? 일곱, 네, 여덟, 없어요, 다른 곳이. 아홉. 다른 곳에 팩감을 쓰면 어디를 쓰더라도 흑은 이곳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팩감을 썼다고 보면 따내고 흑이 양보를 하고 쉽게 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상황에서 흑이 여기를 찌르고 단수 친 다음에 이쪽만 잡아도 과연 패를 해서 득받는지가 의문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흑이 타협이 아니라 팩감을 써도 백의 팩감이 많이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좌변을 따내네요. 네, 따내고 나서 다음에 또 팩감을 쓰면 백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패싸움까지 최선을 다해본 이태현 선수. 팩감만 많았더라면 좀 더 미세한 바둑이 됐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역전까지 가기에는 좀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반면 열집이나 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차이였기 때문에 확실히 좌상귀를 이제 백집을 흙이 도려내고 나서부터는 바둑은 흙의 페이스입니다. 이 판을 통틀어서 이태현 선수에게 딱 한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에서 평소에 이태현 선수답지 않게 좀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그것이 두고두고 마지막 30초. 네, 하나, 거듭 생각이 나네요. 네, 셋, 넷, 다섯, 항복을 합니다. 아까 32집 났던 상변이 지금은 10집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네. 지금 끝내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이때는 이미 흑의 승리가 확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세돌 선수 진지합니다. 이세돌 선수가 정확한 형세 판단이 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인터뷰에서 네. 본인의 형세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정상권의 기사들은 사실 형세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서는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웬만한 부분은 다 다른 기사들보다 강하면서 이제 특출난 장기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끝내기를 찾아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세돌 선수가 복귀할 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토실의 이야기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박정상 구단에게 사석에서 얘기할 때와도 많이 다르고요. 자, 이세돌 구단 이태현 5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전에 진출을 합니다. 오늘 바둑은 한 번의 결정타로 바둑이 끝이 났네요. 네, 이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세돌 선수가 계속 페이스를 유지해 오다가 네. 사실 하중앙 쪽에서 이세돌 선수가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이태현 선수가 너무 잘 둬서 바둑이 미세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태현 선수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이 조금 아쉬운 한판입니다. 자, 잠시 후면 마지막 8강 진출자가 정해집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